초소 마루에 앉아 신발을 벗었는데 오른쪽 양말 바닥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양말을 벗기자 발바닥 앞쪽 살이 동전만하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저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날 능선을 2바퀴 도는 동안 발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젖은 양말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다가 마루널에 내려놓았습니다. 신발을 거꾸로 들고 털자 잔돌 몇 개가 마루로 굴러나왔습니다. 밑창 바깥 홈 박힌 돌 하나는 손톱으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발을 반장에게 보이면 저는 내일부터 이 산에 못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다음에 무엇을 밟아도 저는 모릅니다. 제 이름은 조기석이고 올해 68입니다. 8회째 마을 뒷산 산불 감시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아침과 해 지기 전에 능선을 한 바퀴씩 돕니다. 초소는 나무 기둥 위에 얹힌 한 칸짜리 방입니다. 마루 끝에 앉으면 마을 지붕과 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서랍에는 무정이 여벌 건전지와 쇠꼬챙이가 늘 들어 있습니다. 쇠꼬챙이는 밑창 홈 낀 돌을 빼내려고 제가 깎아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마루를 마른 걸레로 한번 훔치고 하루를 엽니다. 발이 이상해진 것은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아내가 받아놓은 목욕물에 발을 담갔는데 뜨거운 줄을 몰랐습니다. 아내가 제 발등을 만져보고 대야를 얼른 끌어냈습니다. 이 물에 발을 담그고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저는 발이 늙어서 그렇다고 웃어넘겼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발이 아프지 않은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도 허리가 아픈 사람도 이 산에서는 오래 못 버팁니다. 저는 아무데도 아프지 않아서 8회를 채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능성일은 초소에서 시작해 바위 본구리를 돌아 임도로 내려옵니다. 한 바퀴에 3시간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낙엽이 두껍게 깔린 자리는 발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돌을 밟으면 발바닥이 먼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즘은 발목이 꺾이고 나서야 돌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걸음을 반 뼘씩 줄여 그 자리를 메우고 다녔습니다. 지난달 화요일에는 임도 초입에서 마을 이장을 만났습니다. 이장은 제 신발 옆구리에 난 긴 흠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신발부터 새 것으로 하나 사십시오. 저는 아직 밑창이 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신발을 새로 사면 아내가 그 까닭을 물을 것이었습니다. 감시원은 저까지 내시고 위에 반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반장은 면에서 나와 열흘에 한 번씩 초소를 돌아봅니다. 지난달에 반장이 초소 마루에 올라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올해부터는 감시원 몸 상태를 적어 올려야 합니다. 어디 불편한 데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무 데도 불편한 데가 없습니다. 그날 제 양말 속 발바닥에는 하얗게 부푼 자리가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저는 씻기 전에 방문부터 닫았습니다. 발을 무릎 위로 올려 보려 했지만 허리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더듬어 보는 것으로 그날치 확인을 마쳤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양말을 개어 이불 밑으로 밀어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제 국그릇에 시래기국을 한 국자 더 부었습니다. 저는 그 국그릇을 2손으로 감싸 쥔 차에 한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저는 두꺼운 겨울 양말을 2겹으로 신었습니다. 발이 신발에 꽉 끼어 걸음이 뒤뚱거렸습니다. 그 주에 산 아래 밭에서 마른 풀 태우는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들어 연기 밑동을 살폈습니다. 사람 셋이 물통을 옆에 두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전으로 위치를 부르고 저는 임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저는 2번 미끄러졌습니다. 발이 어디를 딛고 있는지 눈으로 계속 확인해야 했습니다. 면회 허락을 받고 태우는 중입니다. 저는 물통에 물이 남았는지만 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내가 제 신발을 마당 수도가로 들고 나갔습니다. 신발 안쪽을 솔로 씻어내던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 이 붉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나뭇가지에 긁힌 자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소를 든 채로 저를 오래 쳐다보았습니다. 발이 늙어서 그렇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내는 신발을 담벼락 벼뜨는 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내는 저를 앞세워 첫째 태웠습니다. 면 소재지 진료실 앞 의자에서 우리는 나란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무릎에 손을 얹고 신발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선생은 제 양말을 벗기고 발바닥을 손으로 훑었습니다. 가느다란 실 같은 것으로 발가락 밑을 3군데 눌렀습니다. 여기 닿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세 군데 가운데 한 군데만 느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적고 나서 저를 보았습니다. 당이 오래 높으면 발끝 감각이 둔해지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발이 왜 그런지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못 느끼는 발은 눈으로 대신 봐야 합니다. 선생은 하루에 한 번 발바닥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발가락 사이와 뒤꿈치까지 빠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허리가 안 굽어 제 발바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은 거울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올려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아내는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아침 순찰에서 저는 평소처럼 능선을 올랐습니다. 바위 봉구리를 돌아 내려오는데 발소리가 한쪽만 달랐습니다. 저는 걸음이 헝클어진 줄 알고 보폭만 고쳤습니다. 초소로 돌아와 마루에 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밑창 안쪽으로 목끝이 반 마디쯤 올라와 있었습니다. 양말 바닥에는 붉은 점이 동그랗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밟은 채로 1시간 반을 더 걸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발이 안 아프니 아무 일도 없는 것이라고 8회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못 위에 1시간 반이나 세워두었습니다. 저는 마루너를 손바닥으로 짚고 한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초소를 아주 내놓고 내려가면 이 발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감추고 다니면 다음에는 못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밟습니다. 저는 신발을 손에 든 채로 마을 쪽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저수지 물빛이 해를 따라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아내에게 송어울을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경대 서랍에서 손잡이 달린 둥근 거울을 꺼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방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오른발을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 제 발바닥이 통째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앞쪽에 벗겨진 자리와 뒤꿈치에 갈라진 금이 다 보였습니다. 저는 발을 조금씩 옮겨가며 발가락 사이까지 비춰보았습니다. 아내가 문지방에 서서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걸 하루도 안 빠뜨리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집이 아니라 초소에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서는 밥상에 앉으면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초소 마루는 하루 일이 끝나는 자리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다음 장날에 두툼한 깔창을 한 켤레에 사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종이 봉투째 초소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주에 저는 반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장은 목요일 낮에 초소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신발과 송어울을 마루에 나란히 올려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못을 밟고도 모른 채 걸어 내려온 일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들은 말은 보태지 않고 그대로만 옮겼습니다. 반장은 서류를 무릎에 얹은 차에 손가락으로 표지를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저도 위에 올릴 것이 있어 그냥 두기가 어렵습니다. 사고가 한 번 나면 저부터 이 자리를 못 지킵니다. 저는 반장이 그 말을 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접어온 종이를 펴서 반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능선 한 바퀴를 둘로 갈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바위 본구리까지 오르는 앞쪽은 젊은 감시원 몫으로 그었습니다. 초소에서 아래 임도까지 도는 뒤쪽은 제 몫으로 남겼습니다. 그림 아래에 하루 끝 순서를 한 줄 적어 두었습니다. 순찰이 끝나면 마루에서 신을 벗고 거울로 발을 봅니다. 반장은 그 줄을 서류에 옮겨 적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위에 올릴 수 있겠습니다. 앞쪽 능선은 다음 월요일부터 젊은 감시원이 맡기로 되었습니다. 그 월요일 저녁에 저는 뒤쪽 한 바퀴를 마치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송어울을 발바닥 밑에 받쳐 뒤꿈치까지 비춰보았습니다. 쇠꼬챙이로 밑창에 낀 돌을 빼낸 뒤 새 깔창을 손가락으로 눌러 끼웠습니다.